안녕하세요, 매뉴얼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파운트라는 이름의 투자 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잠깐 요약을 해볼게요. 10만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전 세계의 다양한 자산들에 대한 분산 투자를 알아서 진행해주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투자를 처음 시작하기에 부담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1년마다 지난 1년간의 투자 결과를 평가해서 손해를 본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수익이 난 경우에만 이익금의 15%를 성과보수로 낸다는 점도 강조드렸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이 영상 보시기 전에 1편을 먼저 보고 오시길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파운트에 제가 투자하는 모습을 단계별로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어떤 투자 상품을 골랐는지, 투자를 시작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앱에서 어떤 투자 정보들을 볼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우선 파운트 앱을 설치할게요. 앱스토어에서 파운트를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파운트를 처음 실행한 화면이에요.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휴대폰 본인 확인을 진행하고 추가로 이메일까지 등록하면 회원 가입이 완료돼요. 여기서 알림 수신 동의는 해두시는 편이 좋아요. 투자를 시작하고 나면 파운트의 리밸런싱 알림이 주기적으로 전달될 거예요. 만약에 이 알림을 놓친다면 포트폴리오가 제때제때 리밸런싱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파운트가 의도한 투자 성과를 제대로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자, 이제 투자 성향 분석을 해야 돼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투자 성향에 따라서 파운트가 추천하는 투자 상품의 변동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연간 수입이 앞으로 늘어날지 줄어들지, 금융자산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투자해본 상품과 투자 기간, 수익과 손실을 대하는 태도, 금융 이해도 등의 질문에 답변하고 나면 이렇게 투자 성향이 나와요. 저는 공격형으로 나왔네요. 아무래도 제가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좀 더 공격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활용하다 보니 그런가 봐요. 이제 하단의 내게 맞는 상품 찾기를 누르면 바로 파운트의 추천 탭으로 가게 돼요. 이 탭의 컨셉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파운트가 제공하는 투자 상품은 펀드, ETF, 연금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이렇게 투자 성향에 따라 자산 비중을 추천해주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번 8월에 앱이 업데이트되면서 추천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이 추천 기능은 고객의 나이, 투자 목적, 투자 기간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는데요. 기존에는 오로지 투자 성향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주었다면 이제는 좀 더 투자자들의 상황에 맞는 세분화된 포트폴리오 추천이 가능한 거죠. 간단한 상담 기능일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투자 성향이 안정형인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그럼 파운트에서 해외 주식 19%, 국내 채권 76%, 유동성 5%라는 매우 변동성이 낮은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파운트에 바라는 투자 전략이 본인의 투자 성향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저처럼 메인 투자는 다른 계좌에서 직접 진행하고 파운트에서는 소액으로 매우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펀드 투자의 공격형 포트폴리오를 눌러보겠죠. 하지만 이 페이지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연평균 8.5%고 권장 투자 기간은 3년 이상, 그리고 해외 주식의 대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정보뿐이에요. 이 사람이 초보자라면 이 투자 상품을 선택해도 될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겠죠. 이런 상황에서 추천 탭의 포트폴리오를 보다 보면 구미에 당길 만한 제목이 보일 거예요. 커피값을 모아서 1억 만들기. 소액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목표와 딱 맞는 제목이네요.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소액을 모아 공격적으로 운영한다.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지만 시장 수익률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 3개월 주기로 리밸런싱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저는 특히 기본 정보의 상품 상세 정보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투자 스토리에 맞는 투자 금액과 투자 기간을 제시해주기 때문이죠. 소액 투자라는 컨셉에 맞게 매달 20만원씩 조금씩 투자하는 걸 권장하지만 부담해야 되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익을 얻으려면 5년 이상은 꾸준히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른 포트폴리오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참을 수 없는 금리의 가벼움은 공격적인 투자는 싫고 그저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포트폴리오인데요. 상품 설명을 보면 그 질병으로 세계 증시의 변동성이 극에 달했을 때에도 연 수익률은 2%로 유지했던 안정적인 자산 배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기본 정보 탭을 보면 이 포트폴리오는 펀드 안정형으로 투자되고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2년 정도 투자한다면 연 4.5% 정도는 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추천 탭에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투자 스토리를 하나 선택하고 권장 투자 금액과 기간을 참고해서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투자 초보자들을 위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이미 투자 성격에 따라 계좌를 나누고 투입 금액을 결정해둘 정도로 투자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이런 추천 기능이 필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투자금을 얼마나 넣어야 하고 몇 년이나 투자해야 할지 막연하실 테니까요. 다른 탭들도 한 번씩 눌러볼까요? 첫 번째 탭은 메인 화면이에요. 뉴스와 가이드, 고객 인터뷰, 투자 전략, 돈 모으는 방법, 상품 소개로 구성되어 있죠. 세 번째 탭은 코칭 탭, 네 번째는 마이 자산 탭이에요. 아직 시작한 투자가 없어서 투자 내역은 보이지 않네요. 앱 구경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투자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이미 올웨더 포트폴리오로 정적 자산 배분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파운트는 시장을 이기는 추가 수익을 내주길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펀드의 공격형과 연금 공격형으로 투자하기로 했죠. 최소 투자 금액이 10만원이니까 각각 10만원씩 20만원만 있으면 되겠죠. 연금 투자를 먼저 시작해 볼게요. 추천 탭에서 나만의 포트폴리오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상품 선택하기에서 연금을 선택해주면 제 성향에 맞게 공격형이 추천돼요. 그럼 해외 주식이 65%, 해외 채권이 10%, 국내 채권이 20%, 유동성이 5%인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죠. 투자하기 버튼을 눌러서 자산 관리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투자자문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계약서 항목에 동의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파운트의 전용 계좌는 신한금융투자에 개설된다고 하네요. 다음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약관에 동의해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등록해주세요.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해당 계좌로 일원이 입금돼요. 보는 이에 보이는 이 숫자 3자리를 파운트에 입력하면 계좌 인증이 완료되죠. 다음은 신분증 촬영 단계인데요. 카메라로 신분증을 촬영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계좌 개설이 완료돼요. 계좌 사용하기를 누르면 앞으로 진행해야 될 단계들이 뜨는데요. 연금을 설정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자동 주문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자, 이제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연금은 금융기관들의 전체 계좌를 통틀어서 1,800만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저는 이미 다른 금융사에 연금 계좌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죠. 연금 설정 화면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나니 한도 부족이 떴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의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를 확인해서 한도를 조절한 뒤 다시 한도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딱 확보한 만큼의 납입 한도가 적용되더라고요. 이제 핵심 설명서와 유의사항을 체크하고 투자 전 확인 사항까지 꼼꼼히 챙겨보고 나면 연금 계좌 개설이 최종적으로 완료돼요. 이제 연금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되는데요. 네이버 통장에서 이 계좌로 10만원을 보냈더니 곧바로 포트폴리오 주문 버튼이 초록색으로 활성화되더라고요. 버튼을 눌러주면 운용 지시 페이지가 나와요. 페이지를 내려보면 포트폴리오 비중대로 펀드가 선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펀드들이 파운트에서 추천하는 펀드들인 거죠. 다음 버튼을 누르면 투자자 동의 절차를 밟게 되고
각 펀드들의 간이 투자 설명서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연금 투자 설정이 모두 완료돼요. 펀드 투자도 과정은 똑같아요. 펀드를 선택하고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하고 보유 금액을 불러온 뒤 포트폴리오 매수를 진행하죠. 이렇게 투자를 신청하고 나면 마이 자산 탭에 펀드와 연금에 투자한 금액이 표시돼요. 이걸 각각 눌러주면 투자 현황을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펀드 투자와 연금 투자는 모두 펀드를 자산 배분에 활용하고 펀드 매수에는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투자 직후에는 기다리라는 메시지만 표시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투자를 개시하고 수요일 저녁에 포트폴리오 매수가 모두 완료되었는데요. 그때부터 투자 현황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펀드로 투자하는 투자자문 서비스가 처음이라 매수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조금 답답하긴 했어요. 펀드와는 달리 ETF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즉시 매수 내역이 반영되기 때문에 바로 확인되지 않을까 싶네요. 펀드 매수가 끝나면 이렇게 문자와 파운트의 푸시 알림으로 매수가 완료됐다고 알려줘요. 그럼 파운트의 마이 자산 탭에서 펀드와 연금의 투자 현황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연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총 투자 원금과 투자 수익 그리고 수익률 그래프를 제공해줘요. 제일 아래에는 포트폴리오가 현재 적절한 자산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지 알려주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보면 자산 배분 현황과 다음 리밸런싱 예정 일자가 나와요. 각 자산의 가격은 늘 위아래로 출렁거리잖아요. 만약에 해외 주식이 급등해서 전체 비중의 70%를 넘어가 버린다면 다시 원래 목표로 잡았던 자산 배분 비율로 맞추기 위해 리밸런싱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투자자문 서비스의 묘미죠.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중을 관리해 주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파운트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보았어요. 어떤가요?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 영상이 그런 예비 자산 배분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잃지 않는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